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생존 수영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배상 근거가 될 피해 입증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제주 4.3 생존 수영인. 불법 구금과 고문에 연자제로 자식들까지 낙인이 찍혀 생활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나오고 인천 형무소 수감대에서 제주 4.3에 연결돼가지고 지금도 그 후유증 고통으로 한 60세가 돼도 직장도 못 다니고. 소송에 나선 청구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생존 수영인 18명과 유족 등 39명. 청구액은 3억에서 15억 원으로 103억 원에 이릅니다. 재판은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느냐에 쟁점이 모아졌습니다. 생존 수영인 측은 70여 년 전 입은 피해인 만큼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진술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에 의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되어 왔다는 것,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국가의 잘못이기 때문에 진술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인 정부 법무공단은 원고가 제시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103억 원에 이르는 청구 금액도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인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도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은 시간이 오래 흘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반면 생존 수영인 측은 재심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입증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영인 측에 추가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내년 1월 2차 변론기일에 양측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71년 만에 명예회복과 형사배상 승소에 이어 마지막 남은 국가배상 소송. 향후 법리 싸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법무부가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영인들에 대해 일괄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주 스마일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 질문에 법무부가 원활한 재심을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 중이며 일괄 재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3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금전적 위로를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일괄 재심 청구는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어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낸 제주관광공사가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데다 적자를 해소할 뾰족한 대안도 없어서 뒷북 사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문을 닫은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2016년 시내 면세점을 개장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드 여파에 중국인 관광객은 급감했고 개점 첫 해부터 쌓인 적자는 267억 원. 이 중 104억 원은 롯데호텔에서 신화월드로 면세점을 이전하면서 남정 측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시설비로 이마저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99억 원을 들여 제주항에 시설한 항만 면세점은 크루즈 입항이 끊기면서 3년째 영업을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면세점 운영기간 운영비로 추가 투입된 도민혈세만 127억 원.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 도의회가 공사 측의 무리한 영업 확장에서 비롯됐다며 대도민 사과를 요구하자 관광공사가 뒤늦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새로운 조직 문화와 열정을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외부 전문가의 경영 진단을 근거로 컨벤션 센터 내 지정 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 면세점을 운영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자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남정으로부터 면세점 시설비도 지급받아 적자를 만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국인 관광시장의 회복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대책이 구체적이지도 않아 여론에 떠밀린 의미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해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아요. 앞으로 새로운 사장 체계에서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 지금까지의 잘못을 어떻게 올바르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주관광공사의 적자 경영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의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임명을 앞두고 있는 고은숙 신임사장 예정자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수돗물 유충 발생으로 도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는 대권 행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보다 제주도민의 생존권이 먼저라며 원희룡 지사가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도민께 사과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의 70%에 달하는 농업용 관정이 누수와 관리 소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도가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 농업용 관정을 뚫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네 번째 순서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짚어봤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도내 농업용 관정은 3,050여 개. 얼마나 많은 관정이 분포하는지 제주대학교에 의뢰해 지리정보 시스템과 좌표 분석 작업을 해봤습니다. 1993년 박기반 정비 사업으로 서귀포시 주변에 1,200여 개의 관정이 생겼고 해마다 수백 개씩 늘어나며 제주 전역과 중산간 지역으로까지 농업용 관정이 늘어났습니다. 이 데이터, 지리정보의 데이터의 결과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도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농업용 용수 관정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제주 지하수의 여러 가지 물 자원 관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제주섬 곳곳에 뚫어놓은 농업용 관정으로 하루 뽑아 쓸 수 있는 지하수 허가량은 90만 톤. 전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 관정 신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인데 2024년까지 제주 전역에 관정 58곳을 새로 뚫어 삼다수 치수량의 13배인 하루 5만 2천 톤의 지하수를 더 뽑고 저수지와 용천수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대체 수자원을 좀 많이 포함시키는 형태로 사업 구상을 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하수 제형이라든가 지표수 개발의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외가 되고 그래도 경제성이 많이 확보되는 지하수하고 용천수 위주로 좀 본 사업에서는 구성이 됐습니다. 문제는 농업용 관정의 노후화로 누수율이 60%가 넘고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관정에서 얼마만큼의 지하수를 쓰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지금 지하수가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5만 2천 톤 정도의 막대한 양을 하루에 더 추가로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런 막개발이라고 생각되고요.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도 신규 개발 문제를 지적하며 이미 5차례 심의해서 재심의 결정을 내리며 12공 개발만 허가한 상황. 제주도는 국비 1,300억 원을 지원받을 것이라며 나머지 40여 공을 개발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하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농업용수의 관리소홀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 제시는 없이 또다시 대규모 지하수 관정을 뚫으려고 하면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면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2월엔 규제가 완화돼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광주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다음 탑승객을 기다리며 거리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재미 때문에 대부분 놀려고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취미가 아닌 이동을 목적으로 한 교통수단으로서도 인기입니다. 학교가 좀 커서 이게 좀 많이 편할 때가 많아요. 정문이나 후문 갈 때도 거리가 좀 있어서 타면 훨씬 빨리 갈 수도 있고. 전동 킥보드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속도가 붙습니다. 이렇게 조작 방법이 간단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광주에서 운행되는 공유 전동 킥보드만 1,200에서 1,300여 대. 여기에 개인이 구입한 것까지 합하면 이용 대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인천에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 얼마 전 광주에선 초등학생이 학교 정문 밖으로 나오던 중 인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확 아파가지고 좀 눈물 날 정도로 아팠어요. 전동 킥보드가 위험한 건 빠른 주행 속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방향 지시 등이나 사이드 미러 등 안전한 주행을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도 신체가 완전히 노출돼 있어 한 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쉽게 두 다리로 제어할 수 있지만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온몸의 체중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2월부터 규제가 완화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취급되는 겁니다. 법이 바뀌면 면허가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차도만 달릴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이런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릴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붙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와 충돌할 우려가 더 커집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불법 개조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제주시 아침 기온 12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8도에 그치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산지를 중심으로는 3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활동하기 한결 무난하겠는데요.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가 13도, 북부와 동부, 남부가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20도, 북부와 동부는 18도, 서부는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1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병립 전 제주시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제주시 광양 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김병립 전 제주시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등 2명이 다쳤고 당시 김 전 시장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9%였다고 밝혔습니다. 강우일 주교가 천주교 제주 교구장직에서 퇴임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는 다음 달 17일 저녁 이시돌 3위일체 대성당에서 제4대 교구장 강우일 주교의 퇴임 미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강우일 주교는 2002년 제주 교구장에 임명된 뒤 제주 4.3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예멘 난민들을 위한 나오미 센터 건립에 힘쓰는 등 평화와 인권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강우일 주교의 뒤를 이어 제5대 교구장에는 문창우 주교가 취임합니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입국장이 다음 달부터 1층으로 옮겨집니다. 제주도는 기존 면세점 건물 1층에 입국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터미널 입국장은 그동안 출국장이 있는 2층에 위치해 입출국 심사 과정에서 동선이 겹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